자, 이제 이번 강의는 카메라랑 이제 이어서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냐면, 그, 아마 예제 진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렌더링이 저랑 다르게 나오죠. 왜냐면, 저는 화각도 조절했고, 심도, 카메라 심도, 포커스 아웃 되는 심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명도 그냥 막 돌린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출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뭐 이건 개개인의 관찰력이랑 그다음에 뭐 묘사력이 이 블렌더 2 프로그램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별개로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 있을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튜토리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이쁘게 렌더링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내 거는 좀 안 이쁜 것 같아. 그러면은 모델링도 똑같고 그런데 뭔가 좀 덜 이쁜 것 같다 그러면은 대부분 카메라 구도랑 조명의 문제겠죠. 어떻게 찍느냐에 따른 문제니까 그거를 한번 배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이제 1주차 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랑 조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기초 강의 올리고 최대한 좀 카메라랑 조명에 대한 속성을 전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카메라는 살펴봐야 될 옵션이 많아요. 카메라 구조를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빛 조절하는 옵션이 있죠. 세 가지 크게는 ISO랑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가 있는데 이 3D 카메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조리개라고 카메라 앞에 구멍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옵션이 이 블렌더 카메라에도 있어요. 심도 조절하는 부분. 근데 이 조리개를 조절한다고 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 카메라를 답습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간단하게는 구현을 해놨죠. 예를 들어서 조리개를 조정하면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실제에서는 이제 있는 현상을 녹화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를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3D 렌더링이랑 현실에서 사진 찍는 거랑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최대한 공통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블렌더 카메라에 대한 옵션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렌더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시네마 4D든지 뭐 마야든지 아니면 뭐 라이노에서 뭐 다른 아놀드나 뭐 브이레이나 다른 키샷 렌더러를 쓸 때 똑같이 카메라 옵션은 똑같거든요. 어디를 가든 뭐 블렌더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쓰셔도 아마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일단 크게 두 파트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 화각에 대한 부분인 설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심도에 대한 설명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카메라는 조작법부터 이미 했지만 기초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카메라 뷰를 본 상태에서 물결 누르고 여기 뷰 카메라 1 누르셔도 돼요. 물결 1 이렇게 누르시면은 카메라 뷰로 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조작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Shift 물결 눌러가지고 W 누르면 앞으로 S 누르면 뒤로 A 누르면 왼쪽 D 누르면 오른쪽 방향키처럼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Q랑 E를 누르면은 아래 위쪽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 조절은 이 마우스 스크롤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은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옵션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전에 설명 안 드렸던 자, 쇼커 잠깐 키고요. 여기서 여기 락 부분에 카메라 투 뷰 요거를 딱 클릭해 주시면은 이 카메라 뷰로 고정이 딱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이 뷰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화면 밖으로 나가지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해서 뭐 G 눌러서 카메라를 조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 요게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 강의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Shift 물결 눌러가지고 이렇게 방향키로 조정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근데 이거 락으로 하는 조정도
이것만 쓰신 분들 이것만 쓰시는데 제가 왜 물결 쉬프트 물결이 편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 영상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몇 번 만져봤기 때문에 그거랑 조작법이 약간 유사해서 이게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뭐를 쓴다고 해서 더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법은 이렇게 됐고 화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미리가 있죠. 지금 50mm라고 돼 있는데 자, 저게 카메라 렌즈 크기예요. 아이돌 같은이 아니라 아이돌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멀리서 찍어야 돼가지고 카메라가 막 대포처럼 큰 렌즈를 쓰고 있죠. 그게 이제 미리수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은 표준 이 60에서 50에서 60mm 지금 포컬 랭스 저게 화각인데 요거 요 렌즈 크기인데 50에서 60mm를 보통 표준 화각 표준 렌즈 크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낮으면은 이제 광각 렌즈고 낮으면 광각 렌즈. 그러니까 50mm 미만이면은 광각 렌즈, 높으면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는 알아두시면 낮으면은 광각, 높으면은 망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광각으로 찍으면 어떻게 보이고 망원으로 찍으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면 되겠죠. 자, 먼저 설명드릴 거는 화각에 대한 부분인데 자, 뒤에다가 제가 요 원을 여러 개를 배치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렌더링까지 할 거니까 렌더 뷰로 봅시다. 렌더 뷰로 보고 색깔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하고 얘는 좀 파란색으로 하고 카메라는 좀 이렇게 잡아주고 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F12 화각 바꾸고 자, 렌즈 미리를 제가 화각을 요거를 20mm로 해볼게요. 20mm로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 큐브 크기를 프레임 안에서 똑같이 담아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 좀 늘려야겠네요. 20개 해서 충분히 늘려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렌더링 하면은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 이게 광각 렌즈고요. 그 다음에 슬롯 2번에다가 이번에는 미리수를 제가 자, 좀 극단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200mm 이렇게 하고 200mm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포컬 랭스는 줌인 줌아웃 기능도 하니까 가까워지는데 이걸 좀 멀리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좀 조금 멀어져 볼게요. 그 다음에 같은 크기로 담아주고 프레임 안에서 같은 영역 범위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더링. 그래서 자, 요거랑 차이점 분명하게 보이죠. 이게 20mm고 이게 200mm고 얘가 20mm로 찍은 거예요. 자, 일단 화각에 대한 부분만 봅시다. 광각 렌즈는 그 렌더링을 하면은 화각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범위가 찍히는 거예요. 잠시만요. 화각 심도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려울 텐데 카메라 이게 탑뷰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자, 이만큼 넓게 찍는 거를 화각이 넓다 하고 이렇게 좁게 찍히는 거를 화각이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각 렌즈 화각이 넓은 거를 이거 망원 렌즈가 화각이 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망원 렌즈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담길 거고 광각 렌즈는 좀 많이 담기겠죠. 화각이 넓으니까 이렇게 화각이 넓으니까 동그라미가 더 많이 보이고 배경에 있는 거리는 똑같아 안 만졌죠. 저 카메라 위치랑 미리수만 만졌어요. 근데 2번 보면은 망원 렌즈는 상대적으로 화각이 좁으니까 적게 담기죠. 그래서 배경 같은 거를 렌더링을 할 때 답답하게 화각을 좁은 걸로 렌더링을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담아야 되니까. 근데 또 배경 같은 것도
망원 렌즈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소메트릭 아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배경 작업물인데 일부러 망원 렌즈로 찍죠. 좀 미니어처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특수한 의도가 있는 목적이 있진 않는 이상 뭔가 배경을 많이 담고 싶으면은 광각 렌즈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광각 렌즈 이걸 선택해 주시는 게 맞고, 자, 망원 렌즈는 무슨 효과가 있냐? 입체감이 좀 적죠? 평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좀 귀엽게 미니어처처럼 보이는 망원 렌즈로 찍으면은 작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미리수가 큰 거를 멀리서 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귀여워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경우 반대의 케이스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 자동차를 찍는데 자동차가 좀 길게 좀 이렇게 쭉 잘 빠졌으면 좋겠어. 근데 백날 이렇게 찍으면은 망원 렌즈로 찍으면은 그냥 귀엽게만 보일 뿐이죠. 장난감처럼 보이죠. 이거는 광각 렌즈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스포츠카처럼 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표현을 할 거면은 광각 렌즈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좀 평면적으로 그림처럼 담고 싶다. 그러면은 망원 렌즈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 미리수 선택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또 중요한데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만약에 얘 말고 제가 원숭이를 떠볼게요. 자, 원숭이를 찍을 건데 이 인물이라고 해보죠. 자, 요렇게 렌더링 하는 거랑 인물을 뒤에 좀 배경을 좀 없앱시다. 자, 20mm로 이건 화각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체감 설명하는 거예요. 자, 20mm로 찍은 거 렌더링. 잠깐만, 조명을 다시 세팅을 하고, 자, 얘 렌더링 요 느낌이랑 2번에다가 200mm로 저기 뒤로 가서 똑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죠?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찍으면 욕먹겠죠. 그래서 캐릭터 포트폴리오 찍을 때 좀, 이것도 사실 근데 의도에 따라 달라요. 보통의 경우에는 망원 렌즈로 찍는 게 낫습니다. 200mm까지는 안 가도 80mm 이상으로만 찍으면 되는데 왜곡이 좀 덜하죠. 왜곡이 된다는 게 이제 잘못 뒤틀려진다는 그 왜곡이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왜곡이 있는데 그 망원 렌즈로 찍으면 상대적으로 왜곡이 좀 덜하죠. 그래서 이제 사진관 가면은 대부분 인물 사진 찍을 때 80mm 이상, 70, 80mm 이상으로 찍을 건데 그런 렌즈를 선택해 주는 것도 이유일 거고, 그것도 또 거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스튜디오 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원숭이가 크기가 지금 2m거든요. 그래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m면 머리 크기만 2m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유동적으로 화각을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망원 렌즈를 쓰면은 비교적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평면적으로 보이고 화각이 좁으니까 뒤에 배경을 좀 덜 담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각 렌즈를 쓰면은 비교적 입체적이죠. 비교적 입체적이고 화각이 넓으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뒤에 원을 많이 담을 수 있죠. 배경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고려해가지고 레퍼런스 관찰하실 때 이것도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미리수가 큰지 작은지 그걸 고려해가지고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내시면 되죠. 요게 이제 포컬 랭스, 그 렌즈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심도예요. 심도는 한번 그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서 한번 해보죠. 자, 이거 튜토리얼 때 만들었던 건데 요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각도 1920 이렇게 해서, 자, 심도는 뭐냐면 카메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그 뎁스 오브 필드 있죠? 요거 조정하는 거, 요걸 조정하시면 돼요. 이거를 옵션이 꺼져 있어요. 원래는 꺼져 있으면 여기 초점이 다 잡혀 있죠. 명확하게 또렷하게 다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멋있는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랑 비슷하게 그 좀 포커스가 아웃되는 그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깊이감도 생기고. 그래서 뎁스 오브 필드를 되도록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체크해 주시고 포커스 오브젝트를 여기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블렌더에서 아셔야 될 거는 요 포커스가 기준이 뭐냐? 오리진이죠, 오리진. 설명드렸지만 요 오리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에딧 모드에서 요 크림을 이렇게 앞으로 해놓고 앞으로 해놓으면은 제가 분명히 요 크림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푸딩이 아직도 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리진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요 크림 이 지오메트리 중심이 아니라 모델링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지금 초점이 안 맞아 있는 거예요. 좀 더 날려볼까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있죠.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 하면은 이 모델링 볼륨 중심으로 오리진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딱 오죠. 이걸 보면은 이제 오리진 중심으로 이 포커스가 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따 쳤을 때 제가 MT에다가 맞췄죠. 일부러 요 MT에다가. MT는 Shift A 눌러서 MT, 그래서 MT 오브젝트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빼고.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오브젝트예요. 렌더링 할 때 안 보이는 오브젝트인데 요거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고 얘 이름을 뭐 포커스 같은 걸로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누르셔서 여기 포커스 오브젝트에 포커스를 걸어 주시면은 얘 중심으로 맞는 거예요. 이제 요 오브젝트 중심으로. 그래서 만약에 포커스를 옮기고 싶다, 편하게 옮기실 수가 있죠. 여기 왼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제가 포커스를 컵 쪽으로 옮겨 볼게요. 오른쪽에서 이걸 G 눌러가지고 저 뒤쪽 컵에다가 이 MT를 맞춰주시면은 편하게 포커스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소소한 팁입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어퍼처가 조리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F스탑이 조리개 구멍 크기입니다. 실제로 이 블렌더 카메라의 조명 그 구멍 크기가 조정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실제 카메라에서 어퍼처가 조리개라는 뜻이고, 구멍 앞에 있는 구멍, 그 다음에 이 F스탑이 조리개 구멍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으면은 더 날아가고 F스탑이 크면은 덜 날아가요. 다 잡히죠. 앞뒤로 깊이감이 없어지죠.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 일단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 요 위에서 봤을 때 탑뷰에서 조리개 구멍 크기가 크다고 해볼게요. 조리개 구멍 크기가 커가지고, 자, 이만큼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조리개 구멍 크기가 작아가지고 요만큼 빛을 담을 수도 있는 거 동시에, 엄청 하얗네. 빛을 담을 수 있는 거 동시에 이제 그 심도라고 하죠. 그 포커스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거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멍이 작은 거죠. 구멍이 작으니까 좁죠. 자, 구멍이 작아. 구멍이 작다. F스탑 숫자가 큰 겁니다. 헷갈리죠. F스탑 숫자가 크다. 크다라고 표현할게요. 크다. 그 다음에 구멍이 크다. F스탑 숫자가 작다 입니다. 반대되니까 헷갈리죠. F스탑 숫자가 크면은 구멍이 크고 작으면은 구멍이 작으면은 좀 유추하기가 쉬울 텐데, 그 반대예요. 조리개 구멍이 크면은 F스탑 숫자가 작은 거고, 조리개 구멍이 작으면은 F스탑 숫자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심도가 깊게 잡히고 얕게 잡히고 그런 거냐면, 이 구멍이 작으면 요 면적을 제가 해볼게요. 연상 하시면 됩니다. 구멍이 작으면은 이 면적을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크게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거 이따 회식 사진 연상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앞뒤로 좀 도열해 있는, 아니면 뭐 풍경 앞뒤로 좀 다 잡아야 돼, 포커스를. 그러면은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해주시는 게 맞죠. F스탑 숫자를 키워가지고 조리개를 조여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빛이 적게 들어와서 사진이 어두워지는데,
블렌더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이 그 렌더링이 어두워지는 그런 거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카메라에서는 구멍이 작아지니까 이제 빛이 적게 들어와서 사진이 어두워지는 그런 옵션이 또 있는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블렌더에서. 일단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구멍이 작으면은 이렇게 좁으니까 이 정도 깊은 범위의 오브젝트의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F스탑 숫자가 크면은. 그래서 숫자가 크니까 숫자가 크죠. 숫자가 크게 해볼게요. 지금 31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진 않는데 그러면 뒤에까지 다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씩 다 앞에 푸딩부터 저 멀리 있는 그 컵까지 초점이 잡히는 건데 자, 아이고 요 F스탑 숫자가 작으면은 요 면적 똑같이 칠해볼게요. 최대한 보라색으로 쭉 해서 요 정도 면적이 될까요? 구멍이 커지면은 이게 이제 이 초점을 잡을 수 있는 면적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얇게 잡힙니다.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구멍이 크다, F스탑 숫자가 작은 거죠. F스탑 숫자가 작으면은 요 정도 얇기로 초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쭉 줄여봅시다. 0.1까지 줄일게요. 그러면은 푸딩만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탑뷰로 봤을 때 저거 설명한 게 이만큼 깊게 잡히냐 아니면 이렇게 좁게 잡히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날아간다는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뭐 연상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실제 카메라를 만질 때 F스탑 숫자 뭐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 연상할 때 쓰는 방법이 또 있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연상법. 내가 회식 사진을 찍어야 돼. 그러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뷰 이렇게 긴 테이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어요. 도열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프레임 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투시가 들어가서 아이고 카메라 프레임 내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담겨 있겠죠? 멀리 이렇게 저기 뒤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굴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연상법이 뭐냐면 F스탑 숫자가 사람 머릿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깊게 잡고 싶어. 그러면은 머릿수가 많으니까 F스탑 숫자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몇 명만 잡고 싶어. 앞에 몇 명만 잡고 싶으면은 머릿수가 적으니까 F스탑 숫자가 낮아야 된다. 저 이렇게 연상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쉽게. 그래서 F스탑 숫자가 높다. 사람을 많이 잡아야 돼. 깊어지고. F스탑 숫자가 작다. 사람을 좁게 잡아야 돼. 상대적으로 좀 나머지 사람들이 포커스가 아웃되겠죠. 이렇게 연상을 해주셔도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알려드린 거는 요 F스탑 숫자 조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옵션은 렌더뷰로 볼게요. 렌더뷰로 보신 다음에 여기에 블레이드라고 있어요. 블레이드는 뭐냐면 포커스가 아웃될 때 이 복회될 때 이 폴리곤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6으로 하시면은 육각형 모양으로 나와요. 블러가. 그러니까 빛이 뭐 바깥에 빛이 하나가 있을 때 저기에 제가 메쉬로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그란 거를 빛나는 재질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포커스 아웃된 게 좀 각진 게 보이죠? 이거를 만약에 뭐 3으로 하면은 삼각형으로 나오고 뭐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요 정도만 활용해 주시면 돼요. 뭐 로테이션은 요 저 블레이드 로테이션 되는 거고 저 지금 삼각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 모양으로 만든 건데 지금 포커스 아웃 됐을 때 그 모양을 삼각형으로 잡은 옵션은 여기서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겠고 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일단 크게는 카메라는 두 파트로 해가지고 이제 포컬 랭스 요 미리수로 입체감이랑 화각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 체크하고 요 F스탑 조절해서 심도 조정하는 거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구조에 대한 거, 카메라 구조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활용하시면은 아마
뭐 그렇다고 이걸 안다고 해서 이미지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여러 번 활용해서 경험치가 쌓여야지 내가 의도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미지가 확 좋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또 모르면 안 되는 거. 왜냐면은 내가 이제 꾸준히 레퍼런스를 관찰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이 카메라는 무슨 화각이고 무슨 렌즈 크기고 이제 심도는 어떻게 날렸고 이런 거를 관찰하기에는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 크게 두 가지만 조절해 주셔도 꽤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조정해서 하는 법. 내가 관찰하던 그런 옵션에서 추가로 해주시면 되죠. 아, 이 사람은 카메라를 뭘 썼고, 뭐, 심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까지 관찰을 해주시면은 좀 더 레퍼런스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트웍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카메라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